그 오동훈 후보자 아내의 위장 취업 의혹에 있어서 그 후보자가 당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송무 업무를 했었다, 사무 보조였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달리 로펌 근로계약서에서는 송무 업무 이런 게 아니라 오동훈 후보자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해명이 또 거짓으로 탄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오동훈 후보자가 소속해 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동훈 후보자 아내를 채용을 해서 4년간 1억 9,950만 원을 챙겼다라는 것인데,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세무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절세를 위한 꼼수라고 한다면 오동훈 후보자의 연봉을 아내 이름으로 돌려서 취업 한천만 해놓고 세금 탈루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동훈 후보자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아내가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면서 사무 업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2018년 1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그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동훈 후보자 아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오동훈 후보자 전담 운전기사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직종은 실장, 주된 업무가 운전직이라고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고 이를 대가로 해서 로펌에서 월급을 줬다라는 거. 그런데 애초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동훈 후보자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내가 전담 운전기사였다라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사무직이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니까 뭐 지금 해명하는 게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운전 내용도 포함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모양인데, 주 업무가 운전이잖아요. 송무 업무나 기타 사무직이 계약서상에 적혀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이미 말과 다른 부분이고, 무엇보다 운전기사를 주 업무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오동훈 후보자의 해명이 애초에 달랐을 리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번 변론 활동을 하면서 운전을 해주는 기사 얼굴, 아니 본인의 아내인데 그걸 몰라봤을 리는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이름만 올려놨기 때문에 대충 뭐 송무 업무나 사무직으로 올려놨겠지 싶으니까 그렇게 해명했다가 들통이 나버린 게 합리적인 의심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는 아내가 전담 운전기사로 운전을 해준 그 기억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당초 해명에 운전 얘기가 쏙 빠졌던 거죠. 게다가 근로계약서에서 보니까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도 불명확하다더만요. 안 적혀 있대요. 기준 근로시간 뭐 1일 8시간, 주 뭐 40시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뭐 이렇게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그거 있잖아요. 출근은 언제, 퇴근은 언제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 협의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그 법무법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계약서 상에도 거의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출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서 아내의 계약서에는 출퇴근 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전담 기사로 채용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이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것이 별도로 적용될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따로 굳이 협의를 해야 되고 따로 별도로 책정돼야 될 그 이유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적용되면 몰라도.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무 업무나 사무 보조만 해도 예를 들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이런 4대 로펌에서 연봉이 얼마냐면 3,400에서 3,800입니다. 근데 오동훈 후보자 아내의 연봉이 얼마였냐? 4,98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송무 업무나 사무 보조인 경우에도 많이 받는 건데 전담 운전기사로서 4대 로펌보다 더 많은 그 거의 5천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아봐야 돼요. 법무법인 금성에서는 그 오동훈 후보자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의 전담 운전기사도 연봉 5천씩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는가? 다른 사무 보조 송무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역시나 연봉 5천씩은 받아가는가? 다 따져봐야 될 일 아닙니까? 결국에는 실상은 이 오동훈 후보자의 어떤 세금 탈루, 불로소득을 추가로 땡기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기사라고 고용한 것처럼 만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인 거죠. 세금 등의 문제로 연봉을 쪼개서 주기 수법, 뭐 중소기업에서 왜 직원 명부로 온 가족 다 등록시켜 놓고서 그 월급 받아가는 꼼수랑 이 비슷한 방식의 수법이 로펌에서 일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인 겁니다. 왜 차라리 아내가 코너링을 잘해서 전담 운전기사를 시켰다고 그러지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 우병우의 아들처럼. 오동훈 후보자의 의혹에 따른 사실 사고와 어떤 행동 방식의 패턴들만 보자면
오동훈 후보자는 공수처장은커녕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어떤 범죄는 안 저질렀다면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뭐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지만 역시나 조세법 전문가가 아니라 세금 탈루 전문가가 아닌지 그의 민낯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또 공수처장을 맡으면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어떻게 소위 헤쳐먹을지 참 우려스럽기만 하죠.